이른 아침, 핸드폰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로 몸은 본능적으로 욕실을 향합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얼굴에 로션을 바르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나는 하루 한 번 나라는 브랜드를 만납니다. 가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거울 앞에 서세요. 거기에 모든 해답을 가진 한 사람이 서 있을 겁니다. 경력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거나 편견이 풍부하거나. 직업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성세대들에게 가장 많이 듣게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전에 다 해봤는데 안 돼. 어느 동물원 우리에 원숭이 무리가 있습니다. 원숭이들이 모여있는 나무에 바나나를 매달아 놓자 원숭이들은 저마다 바나나를 차지하려고 나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바나나 근처에 갔을 때 물대포를 쏴서 원숭이들을 나무에서 떨어뜨리죠. 갑자기 물대포 사례를 맞고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들은 금방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나무에 오릅니다.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죠. 원숭이들은 바나나 근처에 접근했을 때 다시 물대포를 쏴서 원숭이들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하면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포기하고 더 이상 나무에 오르지 않게 되죠.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포기하고 더 이상 나무에 오르지 않으면 우리에 갇혀있는 원숭이 한 마리를 꺼내고 새로운 원숭이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새로 들어온 원숭이는 바나나를 발견하고 나무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물대포를 맞은 경험이 있는 원숭이들은 새로 들어온 원숭이가 나무에 오르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죠. 결국 새로 들어온 원숭이는 나무에 올라 바나나 먹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새로운 원숭이가 바나나를 포기하면 물대포를 맞은 경험이 있는 원숭이 가운데 한 마리를 새로운 원숭이로 바꿉니다. 똑같이 처음에는 새로 들어온 원숭이도 나무에 올라 바나나를 먹으려 하지만 다른 원숭이들이 올라가는 것을 막고 나면 더 이상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나무에 올라 물대포를 맞은 경험이 있는 원숭이들이 모두 나가고 나서부터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원숭이들은 나무에 올라 바나나를 먹으려 하면 기존에 있는 원숭이들이 새로운 원숭이들이 나무에 오르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물대포를 맞은 경험이 없는데도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실험자가 물대포를 쏘지 않아도 원숭이들은 아무도 나무에 올라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나무에 오르지 않는 그 이유조차 모른 채 말이죠. 원숭이들이 더 이상 바나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질문과 의문이 배제된 맹목적 관습입니다. 관습은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 관습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을 멈추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혹시 주어진 틀에 얽매여 헤매고 있다면 새로운 틈을 위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케터 강민호의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 가치 있는 브랜드의 특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유용성, 희소성, 독특성, 모방 가능성, 생명력과 생동감, 진화, 관계의 소통, 가치 있는 경험, 차별화. 가치 있는 브랜드는 차별화를 위해 부단히 애쓰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최대한 비슷해지기 위해 차별화가 아닌 동일화를 위해 많은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동일화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생존 본능이었지만 차별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과 다르다는 것,
평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낯섦이 아니라 익숙함과 편안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이미 차별화의 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브랜드는 함께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억지스레 표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발현됩니다. 당신의 사색 성장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시죠?